어서 오세요. 지혜로운 친구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며느리들의 이야기와 인터뷰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진짜 며느리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 번 참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그 이유가 꼭 큰 싸움이나 심한 말 한마디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믿었고 정이라고 여겼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행동들이 며느리에게는 조금씩 숨막히는 일이 되고 말수를 줄이게 만들고 끝내는 마음의 문까지 닫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시어머니는 왜 며느리가 멀어졌는지 모른 채 서운함만 계속 쌓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며느리의 마음을 가장 빨리 다치게 만드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되시더라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히 도움되실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기에 오히려 더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왜 저렇게까지 멀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대놓고 모질게 대한 적도 없고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큰 한 번 때문에 무너지는 것보다 작고 익숙한 감정이 오래 쌓이면서 멀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을 닫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의외로 시어머니가 너무 당연하게 여겨왔던 태도 안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며느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간섭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십니다. 본인은 간섭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이고 살아보니 알겠어서 해주는 조언이고 가족이니 이 정도는 말해도 된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한두 번 듣는 말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살림 이야기를 듣고 아이 키우는 방식을 지적받고 집안 분위기나 생활 습관까지 평가받는 느낌이 반복되면 점점 숨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는 대화라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점검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인천에 사는 68살 김정자 씨는 주변에서 늘 자상한 어머니라는 말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뒤에도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챙겨주며 잘 지낸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미영 씨가 아이를 낳은 뒤에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힘들지? 밥은 먹었니? 애는 잘 자니? 그런 안부를 묻는 것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아이 사진을 보내면 정자 씨는 먼저 웃으며 예쁘다고 한 뒤 꼭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애를 너무 안아 키우면 벌은 나빠져. 분유는 그걸 먹이면 안 되지. 애 옷을 왜 그렇게 얇게 입혔니? 감기 든다. 목에 항상 수건을 둘러줘라. 낮잠을 그렇게 오래 재우면 밤에 고생해. 좋은 뜻이었습니다. 적어도 정자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말에 아들 집에 가면 더 심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한번 훑어보고 아기가 장난감을 어질러 놓은 거실을 보며 애 키우는 집이긴 해도 너무 정신없다. 싱크대에 젖병이 몇 개 쌓여 있는 걸 보며 저걸 바로바로 안 씻으면 냄새난다. 냉장고를 열어보며 반찬은 왜 이렇게 없니? 애 엄마가 먹어야 수유를 하지. 세탁기 위에 쌓인 빨래를 보며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도 못했니?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처음에는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네, 어머님. 다음엔 그렇게 해볼게요. 좋은 말씀 감사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밤새 2시간마다 깨는 아이를 안고 겨우 버티고 있었고 제대로 앉아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웠고 아기 재우면 설거지, 빨래, 청소가 밀려와 숨 돌릴 틈조차 없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집에 들어와 사정을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주말이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오셔서는 집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시면 검사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미영 씨를 보면서 편하게 생각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매번 지적받는 입장의 며느리 미영 씨는 꼭 자신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오셔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별것 아닌 것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겨우 재워놓고 식탁에 앉아 식은 국에 밥을 말아먹고 있었는데 정자 씨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애 엄마가 그렇게 먹으니 애도 예민하지. 그리고 곧바로 식탁 위를 보며 또 한마디 했습니다. 집에 어른이 왔는데 반찬 하나 없이 이렇게 밥을 먹으면 쓰니 힘들어도 기본적인 살림은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 밥상을 못 차려서 이 소리를 듣는 건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아이 안고 울다 웃다 하며 버텼는데 어머니 눈에는 내가 게으르고 부족한 며느리로만 보이는 건가? 그 서러움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한마디 했다가 예민한 며느리, 버릇없는 며느리, 시어머니 말도 못 듣는 며느리가 될까봐 또 참았습니다. 그러고 나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입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예의 있게 인사하고 시어머니 말씀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음속에는 분명한 선이 생깁니다. 어머님은 오래 계시면 안 되겠다. 사진도 자주 보내지 말아야겠다. 전화 오면 바로 받지 말아야겠다. 집에 오신다고 하면 미리 긴장부터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서운하십니다. 나는 도와주려고 했고 알려주려고 했고 잘 되라고 한 말인데 왜 며느리가 점점 차가워지는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 모든 말이 조언이 아니라 감시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불신처럼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박혔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대놓고 미워하는 말은 오히려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간섭은 훨씬 늦게 깨닫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사랑이라고 믿고 며느리는 숨막힌다고 느끼는 사이.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며느리는 싸우기보다 조용히 멀어지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며느리를 위한다는 말이 혹시 며느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간섭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섭보다 더 서럽고 더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며느리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에게만 당연하다는 듯 부담을 지우는 차별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은 차별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딸도 자식이고 며느리도 가족인데 왜 며느리만 서운해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정말 상처받는 순간은 바로 이런 때입니다. 내 딸에게는 절대 못 시킬 일을 며느리에게는 너무도 쉽게 맡길 때입니다. 내 딸이 힘든 건 가엾고 며느리가 힘든 건 당연하게 여겨질 때입니다. 대전에 사는 71살 이정숙 씨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분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며느리 미나 씨에게 시댁 제사를 맡겼습니다. 상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를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재산은 내가 챙겨라.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집안일도 하나씩 맡아야지. 나도 며느리 때 다 그렇게 했다. 미나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바로 싫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이었고 괜히 이 일로 남편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직장까지 다니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미나 씨는 속으로는 막막했습니다. 평일에는 회사에 다니고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제사 날짜가 다가오면 장볼 생각부터 해야 했고 어떤 음식을 해야 하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시댁 어른들 입맛에 맞을지까지 신경 써야 했습니다. 누가 보면 원래 오래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맡은 것 같았지만 미나 씨에게는 준비할 때마다 부담이고 스트레스이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신혼 초부터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며느리 노릇이란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시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내가 하는 게 맞겠지. 그렇게 마음을 눌러가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가 정말 마음의 선을 긋게 된 건 어느 명절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미나 씨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거들고 상을 차리고 치우고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는 늘 시누이를 보고 가야 한다며 붙잡았기 때문에 미나 씨는 친정에 일찍 가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딸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계실 텐데 늘 시누이 얼굴까지 보고 나서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서운했지만 그마저도 참고 넘겨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나 씨는 속으로만 조용히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만 오면 인사하고 조금만 더 있다가 친정에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었지요. 한참 뒤 시누이 지은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큰일 났어. 형님네가 결국 이혼을 했잖아. 그래서 이제 시댁에서 내가 제사를 모셔야 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숙 씨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뭐라고? 왜 내가 제사를 지내니? 너는 둘째 며느리인데 왜 내가 그걸 맡아? 너희 시어머니 손발 멀쩡한데 왜 너한테 그걸 넘겨? 그건 말도 안 된다. 아니, 왜 바쁜 며느리한테 제사를 떠넘겨? 정숙 씨는 화가 잔뜩 난 얼굴로 계속 말을 쏟아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니? 며느리도 사람인데 직장 다니고 애 키우고 살기도 바쁜데 왜 둘째 며느리한테 그런 부담을 줘? 그건 시어머니가 해야지. 자기 손발 다 멀쩡하면서 왜 남의 딸을 그렇게 부려? 너희 시어머니 시집살이 안 해봤지? 그런 사람들이 꼭 시집살이 시키더라. 미나 씨는 그 옆에 앉아 있다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저 말이 정말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아무 상의도 없이 이제부터 재산은 내가 챙기라고 통보했던 사람. 직장 다니는 며느리 사정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집안일이니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던 사람. 명절마다 시누이 올 때까지 친정에도 못 가게 붙잡아 두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지금 자기 딸에게는 왜 내가 하느냐, 그건 시어머니가 해야지, 며느리한테 그러는 건 너무한 일이라고 분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미나 씨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아, 딸이 하는 제사는 절대 안 되는 일이구나. 그런데 며느리가 하는 제사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구나. 딸이 떠안으면 부당한 짐이고 며느리가 떠안으면 도리인 거구나. 서글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억울하고 허탈하고
마음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힘들었던 시간은 한 번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 없으면서 정작 자기 딸이 같은 처지가 되자 그제야 너무한 일이라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미나 씨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같은 마음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나 씨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지만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가족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필요할 때 집안일을 맡길 사람으로 보는구나. 딸은 지켜야 할 사람이고 며느리는 감당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못되게 군 적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누구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내 딸과 며느리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누구의 고생은 안쓰럽게 여기고 누구의 고생은 당연하게 넘기는지 말입니다. 며느리가 서운한 건 일이 많아서만이 아닙니다. 힘들어서만도 아닙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내 딸에게는 분노하고 며느리에게는 순순히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그 태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에게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지는 않은지, 내 딸에게는 절대 시키지 않을 일을 며느리에게는 너무 쉽게 당연하게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며느리들은 차별보다 더 민망하고 더 허탈한 순간 앞에서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도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며느리 마음에는 오래 남는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결혼한 아들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며느리를 아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처럼 여기는 태도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면 그 집의 가장으로 세워주고 이제는 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믿어주어야 합니다. 마음으로야 물가에 내놓은 자식처럼 걱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살이 다 된 아들을 아직도 10살 아이 대하듯 붙들고 며느리에게는 그 아들을 잘 돌보라고 요구하는 순간 며느리 마음에는 아주 서늘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는 75살 정임 씨는 아들 현우 씨가 결혼한 뒤에도 늘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현우 아침은 꼭 챙겨 먹여라. 얘는 원래 밥 거르면 안 되는 아이다. 약은 제때 먹였니? 와이셔츠는 다려놨니? 피곤해 보이던데 보양식이라도 좀 해줘라. 절대 찬물 마시게 하지 말아라. 정임 씨는 그게 당연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들을 끔찍하게 챙겨왔고 결혼했다고 해서 엄마 마음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며느리 소연 씨도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원래 자식 걱정이 많은 분이구나. 그렇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연 씨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우 씨를 한 집안의 가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아들로만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님의 아들을 대신 챙기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가족 외식 자리에서 벌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갈비집에서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다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소연 씨만 손이 바빴습니다.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고 불판 위에 고기를 올리고 익은 고기를 뒤집고 고기를 잘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게다가 옆에 앉은 아이까지 챙기느라 소연 씨는 제대로 먹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정작 소연 씨 입에 들어간 건 물 한 모금뿐인데 불판 위 고기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임 씨는 그런 소연 씨를 보면서도
며느리 쪽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계속 아들 현우 씨에게만 가 있었습니다. 현우야, 이거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엄마가 싸줄게. 그러면서 상추를 집어들고 고기를 올리고 마늘까지 얹어 50살이 넘은 아들 입에 들어갈 쌈을 계속 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줬습니다. 현우 씨도 민망했는지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혼자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정임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됐다. 너는 원래 이런 거 잘 안 챙겨 먹잖아. 가만 있어. 엄마가 해줄게. 그 모습을 본 손주가 옆에서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아기예요? 그 말에 소연 씨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아이 눈에도 그렇게 보일 만큼 시어머니는 아직도 현우 씨를 어린애처럼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아이 챙기랴, 고기 구우랴, 자르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작 혼자서 잘 먹을 줄 아는 남편은 아기처럼 쌈까지 먹여가며 챙기고 왜 나한테는 좀 먹으라는 말 한마디 안 하실까 서운했습니다. 소연 씨는 여전히 불판 앞에 앉아 고기를 뒤집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임 씨가 소연 씨 쪽으로 접시 하나를 밀었습니다. 너도 좀 먹어라. 소연 씨는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고기 몇 점이라도 덜어준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접시 위에는 고기가 아니라 야채 샐러드였습니다. 야채 좀 많이 먹어라. 너는 통 야채를 안 먹더라. 그래서 살찌는 체질이 되는 거야. 소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조차 모르겠었습니다. 불판 앞에서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은 자신이었는데 정작 자기 몫으로 밀려온 건 차가운 샐러드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그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소연 씨는 고기를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아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판 옆에 소연 씨 접시에 남아있던 것은 먹지 못한 갈비가 아니라 잘라내고 남은 뼈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소연아, 너는 아직 한 점도 못 먹었구나. 고기 더 시키자. 애는 내가 볼 테니 너부터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소연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너무 서러웠다고 했습니다. 자라면서 먹는 것으로 단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현우 씨를 한 가정의 가장이 아니라 당신이 돌봐야 할 어린 아들로 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그 아들의 아내가 아니라 당신 아들 챙기는 사람쯤으로 생각하시는구나. 그날 이후 소연 씨는 시어머니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정을 붙이려고 애쓰지 않게 됐고 굳이 더 가까워지려고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소연 씨는 시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할수록 더 상처받는다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슴도치를 안으려 하면 할수록 가시에 더 깊이 찔리게 되는 것과 같다고요. 겉으로는 웃으며 예의를 지켰지만 속으로는 분명한 선이 하나 그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마음을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저 아들이 예뻐서 그랬다고 엄마 마음에 그 정도도 못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상처받는 지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결혼한 아들을 여전히 어린애처럼 대하고 며느리를 그 아들 뒤를 봐주는 사람처럼 대하는 순간 며느리는 자기 자리 자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다 큰 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혼한 아들을 이제는 독립된 가장으로 놓아주고 있는지 혹시 며느리를 아들의 동반자가 아니라 아들 뒷바라지하는 사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시어머니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말을 보탰고, 어떤 시어머니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웠습니다. 또 어떤 시어머니는 결혼한 아들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붙들고 며느리를 그 아들 뒤를 봐주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 이야기에는 아주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었던 것은 그저 일이 많아서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잔소리를 몇 마디 들어서만도 아니고, 제사가 버거워서만도 아니고, 식당에서 고기를 몇 점 못 먹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은 내가 이 집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서러움이 소리 없이 오래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내 형편은 이해받지 못하고, 내 감정은 늘 뒤로 밀리고, 내 자리는 누군가를 챙기고 참아내고 감당해야 하는 자리로만 정해져 있다는 것. 그 감정이 하루 이틀이면 넘길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이면 그냥 참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몇 해가 쌓이기 시작하면 며느리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시어머니들이 나중에 충격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는 나쁜 말 한 적도 없고 대놓고 구박한 적도 없고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했는데 왜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멀어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관계는 꼭 큰 싸움 한 번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순간들입니다. 손주 사진 하나 보내면 꼭 훈수가 따라붙는 일, 며느리 사정은 묻지도 않고 집안일을 맡기는 일, 결혼한 아들을 아직도 어릴 때처럼 끼고 도는 일. 하나하나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받는 사람의 마음에는 결코 사소하지 않게 남습니다. 결국 새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며느리가 힘들었던 것은 시어머니가 뭘 많이 시켜서만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해서만도 아니고 예뻐하지 않아서만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이 가장 깊은 상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시어머니들은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잘해주려고 한 건데, 내가 무슨 몹쓸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자식 걱정하는 게 잘못인가? 며느리 생각해서 한 말인데 그게 왜 상처가 되느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자식이 결혼을 해도 부모 마음은 쉽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손주는 잘 크는지, 살림은 무리 없이 하고 있는지, 혹시 힘들어도 말 못하고 버티는 건 아닌지, 그렇게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일수록 그 마음을 하루아침에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봐주지 않으면 불안하고,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 제대로 굴러갈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그 마음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어떤 태도로 나타났는가에 있습니다. 사랑은 분명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정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끼는 마음에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족이 되었으니 더 가깝게 대한다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상대가 숨이 막히고 부담스럽고 서럽고 작아진다면 그 관계는 결국 아프게 됩니다.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행동이 상대에게는 간섭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부탁이 상대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건 꼭 나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뜻으로 내 방식대로 열심히 잘해주려 했던 사람이 더 늦게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를 알아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사랑을 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면 그 관계는 겉모습과 다르게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며느리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며느리가 바라는 것은 생각보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비싼 선물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늘 다정한 말을 듣고 싶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맞춰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처럼 되어달라는 뜻도 아닙니다. 많은 며느리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숨막히지 않는 관계입니다. 나를 가르치려 들지 않는 것, 내 사정을 모르면서 쉽게 평가하지 않는 것,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먼저 물어봐 주는 것, 내가 힘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는 것,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가까운 사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것,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단순한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반찬 한 통보다 어머님이 먼저 가도 되겠니 하고 보내준 문자 한 통에 더 마음이 풀립니다. 어떤 며느리는 도움 주겠다는 말보다 힘들지 애쓰는 거 안다 하는 짧은 한마디에 더 울컥합니다. 어떤 며느리는 무언가를 자꾸 해주려는 손길보다 가만히 믿고 지켜봐주는 태도에서 더 큰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며느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시가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역할이 아니라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챙김이 아니라 불편하지 않고 초라해지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환영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반대로 내가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는 자리에서는 말이 줄고 표정이 닫히게 됩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댁이 편안한 곳이 되면 먼저 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댁이 긴장되는 곳이 되면 억지로 가게 되고 가능한 한 빨리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나는 우리 며느리에게 얼마나 편안하게 해줬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이 통한다면 오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찾아올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가 바라는 것은 완벽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초라해지지 않는 관계, 같이 밥을 먹을 때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내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는 대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태도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며느리와 조금 멀어진 것 같은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며느리가 예전보다 말도 줄었고 연락도 뜸하고 와도 빨리 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꾼다고 달라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상처를 오래 기억하기도 하지만 진심도 분명히 알아봅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오랫동안 참다가 마음을 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단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도 있고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완전히 끝났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달라진 태도, 정말 조심하려는 말투, 정말 존중받는다는 느낌, 정말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시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전달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데 꼭 큰 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묻지도 않고 찾아오던 사람이 이제는 미리 괜찮으냐고 물어봐 줄 때, 예전 같으면 아들 이야기만 하던 사람이 오늘은 너는 어떠니 하고 먼저 물어봐 줄 때, 예전 같으면 지적부터 하던 사람이
그저 웃으며 잘 왔다고 맞아줄 때 며느리는 그 차이를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 마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확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전처럼 금방 살갑게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는 원래 한 번에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나를 평가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숨막히게 하지 않는구나. 이제는 내 자리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 느낌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쳤던 마음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혹시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며느리에게는 부담이었던 건 아닐까? 잠시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그 순간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거창한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바꾸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태도일 때가 많습니다. 첫째, 아들 안부보다 며느리 안부를 먼저 물어봐 주세요. 그동안 많은 시어머니들이 전화를 걸면 늘 아들부터 찾으셨을 겁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우리 아들 피곤해 보이던데 괜찮니? 요즘 회사는 어떠니? 이런 말부터 먼저 나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 말이 오래 반복될수록 내가 아니라 결국 관심은 아들에게만 있구나 하는 서운함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먼저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너는 요즘 좀 어떠니? 힘든 건 없니? 애 보느라 많이 지치지 않았니? 이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 어머님이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시는구나. 아, 내 힘든 것도 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해주기 전에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반찬을 가져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손주도 보고 싶고 살림도 거들어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좋은 식당에 데려가고 싶을 수도 있고 필요한 말을 해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먼저 상대가 그걸 원하는지 묻는 태도입니다. 내가 가도 괜찮겠니? 이거 해주면 도움이 되겠니? 내가 한마디 해도 괜찮겠니? 이렇게 먼저 물어보면 며느리는 적어도 자기 삶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같은 도움이라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부담이 되고 묻고 들어오면 배려가 됩니다. 셋째, 결혼한 아들은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놓아준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결혼한 아들은 이제 더 이상 엄마가 하나하나 챙겨줘야 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고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꾸려가야 하는 어른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밥은 먹었니? 약은 챙겼니? 이건 왜 안 해주니? 저건 왜 못하니? 하고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관리하려고 들면 며느리는 점점 숨이 막히고 아들은 끝까지 어른이 되지 못합니다. 진짜 사랑은 끼고 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믿어주는 것입니다. 넷째, 며느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꼭 말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사실 며느리들이 제일 서운한 순간은 힘들어서만이 아닙니다. 힘든데도 아무도 몰라줄 때입니다. 애 보느라 애썼다. 오늘 고생 많았다.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늘 애써줘서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오래 남습니다. 시어머니는 속으로는 늘 고마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알 수 없습니다. 고마움은 표현될 때 비로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다섯째, 평가하는 눈빛 대신 믿는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둘러보는 시선, 식탁을 보며 반찬을 확인하는 습관,
아이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훑어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시어머니에게는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나는 늘 시험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남기 쉽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내 방식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세대는 지금 세대 방식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고치려는 마음보다 믿어주는 마음이 관계를 더 오래 지켜줍니다. 그리고 어떤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다가가면 며느리가 어색해하지 않을까? 이제 와서 갑자기 달라지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도 갑자기 달라진 시어머니의 태도를 보며 조금 놀랄 수도 있고 이게 오래 갈까 싶어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반복될 때 전달됩니다. 한번 괜찮은 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태도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은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지적했을 순간에 참아주고 예전 같으면 아들 이야기부터 했을 순간에 며느리 안부를 먼저 묻고 예전 같으면 당연하게 맡겼을 일을 이제는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며느리도 조금씩 느끼게 됩니다. 정말 달라지려 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구나. 정말 나를 한 사람으로 대해주시려는구나.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시어머니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 뒤 처음으로 방문 전에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잠깐 들러도 괜찮겠니? 바쁘면 다음에 갈게. 짧은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님 오세요. 대신 오늘은 제가 좀 어지럽게 해놨는데 놀라지 마세요. 별것 아닌 답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어머니는 그 문장을 보고 마음이 먹먹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늘 어머님이 오시면 집이 어떨까, 반찬이 어떨까, 애가 시끄러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부터 하고 살았다는 뜻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집에 가서도 예전처럼 이건 왜 이렇니, 저건 왜 저렇니 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애 키우면서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 너도 참 애쓴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가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어머님, 그 말 한번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바꾸는 건 언제나 큰 사건이 아닙니다. 가끔은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태도 하나, 작은 물러섬 하나가 오래 굳어있던 마음을 풀기 시작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챙김보다 존중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많이 해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상대가 초라해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 방식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며느리는 남의 집에서 온 사람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존중할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말도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걸리는 장면이 하나라도 있으셨나요? 내가 무심코 했던 말이나 태도 가운데 며느리를 힘들게 한 것이 있었던 건 아닐까? 잠시라도 돌아보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일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더 조심해야 하고 가족이기에 더 존중해야 합니다. 먼저 한 걸음 물러나 주는 사람이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도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친구는 사람 사이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